따뜻한 물도 마셨고 고구마도 먹었고 약국 변비약도 써봤는데 그래도 장이 꿈쩍을 안 한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하고 계신 겁니다. 단지 원인을 잘못 짚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장의 연동운동, 그러니까 장이 스스로 수축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30에서 40% 느려집니다. 대한소화기약회 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이에요. 이 말은 곧 물을 아무리 마셔도 밀어낼 힘이 부족하고 섬유질을 아무리 넣어도 움직일 동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극성 변비약은 장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방식이라 단기간엔 효과가 있어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진 못해요. 열심히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몸이 변한 방식을 아직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5분, 몇백 원도 안 드는 아침 습관 하나가 있어요. 60대, 70대, 많은 분들이 며칠 만에 한결 가볍고 규칙적인 느낌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아마 부엌 어딘가에 이미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 몸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도움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저는 대전에 사는 최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올해 67이신데 처음 뵀을 때 아침마다 화장실 앞에 서서 시계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밖에선 새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선 가족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몸은 여전히 말을 안 듣는다고. 이미 따뜻한 물도 마셨고 바나나도 먹었고 동네 약국에서 변비약도 사왔는데 그래도 뭔가 쌓인 듯한 느낌,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 하루 종일 따라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게 나이 드는 거라고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요, 선생님.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변비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맞다고 믿고 있는 방법들이 왜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면 해결책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변비에 어떤 방법을 써보셨나요? 따뜻한 물, 고구마 찐 것, 된장찌개에 채소 듬뿍? 아니면 현미밥으로 바꿔보셨나요? 혹시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도 한두 번 이상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좀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막히는 느낌, 효과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러다 결국 내 몸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방법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오해가 3가지 있거든요. 오늘 이 3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각각의 오해를 풀고 나면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드릴 아침 습관 하나가 왜 그렇게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변비가 해결된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저도 환자분들께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60대 이후로는 이 공식이 생각만큼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변비의 핵심은 수분이 아니라 움직임이거든요. 장은 음식을 소화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연동운동, 영어로는 페리스탈시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장이 스스로 꿈틀꿈틀 움직이는 힘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 연동운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자동으로 장이 반응하고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규칙적인 배변 리듬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대한소화기약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변비는 수분 부족보다 장 근육의 운동 저하와 훨씬 더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요. 한국의학과학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60세를 넘기면 장의 연동 운동이 최대 30에서 40%까지 느려질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 수치는 아직 개인차가 있어 정확한 평균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노화에 따른 장 기능 저하 자체는 의학적으로 널리 인정된 사실이에요. 장 운동이 느려진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대장에서 흡수되거나 그냥 빠져나갑니다. 밀어낼 힘이 충분하지 않으니 물만 마신다고 해서 쌓여있는 것들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마치 파이프가 좁아진 상태에서 물을 더 많이 쏟아부어도 잘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물을 열심히 드셨는데도 변화가 없으셨던 거예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섬유질을 더 많이 먹으면 된다. 이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섬유질은 분명히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장 운동이 이미 느려진 상태에서 섬유질을 갑자기 많이 늘리면 오히려 더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섬유질은 부피를 만들어 장이 더 빠르게 밀어내도록 자극하는 방식인데 그 밀어내는 힘 자체가 약해진 상태라면 부피만 커지고 움직이진 않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비유가 있어요. 트럭에 짐을 잔뜩 싣고 비탈길을 올라가야 하는데 엔진 출력이 예전만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짐을 더 실으면 트럭이 더 힘차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버거워지죠. 고구마 찐 것, 현미밥, 채소 가득한 된장찌개, 다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60대 이후에 변비가 심해지셨다면 섬유질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장 자체가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게 먼저입니다. 문제는 뭘 넣느냐가 아니라 넣은 것이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입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변비약을 꾸준히 먹으면 해결된다. 급할 때 한두 번 쓰는 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필요한 경우엔 권해드려요. 하지만 자극성 하재, 그러니까 장을 강제로 수축시키는 방식의 변비약을 매일 장기간 사용하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약들은 장 근육을 외부에서 명령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처음엔 효과가 빠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장이 그 외부 신호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스스로 움직이려는 힘이 점점 줄어들고 약 없이는 더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던 사람이 매일 알람 소리에 익숙해지면 나중엔 알람 없이는 잘 못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요. 물론 이건 모든 분께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변비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전문가의 지도 아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약을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함께 키워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오해를 모두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요? 장이 약 없이도 스스로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장이 제 리듬을 찾을 수 있게 살짝 신호를 주는 것. 그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침 습관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오해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물을 더 마셔봤다, 섬유질 늘려봤다, 변비약을 꾸준히 드셨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숫자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1번, 2번, 3번 중에서요. 어떤 방법이 가장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지 다음에 좀 더 깊이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소개해드릴 건 정향입니다. 한자로는 띵샹, 영어로는 클로브, 한약재로도 쓰이고 갈비찜이나 일부 전통 음식에도 들어가는 그 작은 향신료예요. 모양이 모처럼 생겼다고 해서 정향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마트나 한약방,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가격도 100g에 몇천 원 수준이에요. 하루에 쓰는 양이 3알이니까 한 잔에 몇백 원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작은 향신료가 어떻게 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향에는 오이게놀이라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소화계의 세 가지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오이게놀은 장의 평활근, 그러니까 장벽을 이루는 근육층이 부드럽게 활동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동 운동 기억하시죠? 그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이에요. 자극성 변비약처럼 강제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박자를 살짝 짚어주듯 장이 스스로 리듬을 찾을 수 있게 신호를 보내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오이게놀은 담낭에서 담즙이 잘 흘러나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60세 이후로는 담즙 분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사 후에 소화가 더디고 배가 무겁고 식욕도 떨어지게 돼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담즙 흐름의 변화가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이게놀은 장내 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속에는 수백 종의 균이 살고 있어요. 이 균형이 흔들리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식후에 배가 항상 무거운 느낌이 생깁니다. 오이게놀이 이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세 가지 작용. 작은 향신료 하나, 하루 몇백 원. 물론 이 모든 것이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몸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 단순한 아침 습관이 왜 많은 분들께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재료는 두 가지예요. 통정향 3알, 그리고 물 1컵, 약 200ml. 분말 형태 말고 반드시 통으로 된 걸 쓰세요.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날 저녁에 준비해 두세요. 사기 머그컵이나 유리컵에 통정향 3알을 넣습니다. 플라스틱 컵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막 끓인 뜨거운 물을 붓고 작은 접시나 컵 받침으로 위를 덮어두세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그냥 부엌 카운터 위에 두시면 됩니다. 하룻밤 동안 천천히 우러나게 두는 거예요. 이 느린 침출 과정이 정향의 천연 성분을 부드럽게 물에 녹여줍니다. 급하게 끓여서 추출하는 것과는 달리 위에 부담이 덜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시면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이걸 먼저 드세요. 숭늉이든 미숫가루든 좋아하시는 아침 커피든 그것보다 먼저입니다. 컵을 살짝 데워서 체온 정도의 온도로 맞춰주세요. 다시 끓이실 필요는 없어요. 정향알을 건져내고 천천히 홀짝홀짝 드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에 걸쳐 마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들이키시지 말고 마치 겨울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듯이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분말 정향은 쓰시면 안 됩니다. 정향가루는 오일 성분이 너무 빠르게 많이 나와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 점막이 좀 더 예민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통정향을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3알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많이 넣는다고 더 효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3알이 가장 안전하고 적정한 양입니다. 딱 3알만 지켜주세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시작하면 몸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최 선생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이 처음 이 방법을 시작하셨을 때 첫날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셨다고 해요. 마시고 나서 30분쯤 뒤에 배가 살짝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였대요. 아, 이게 맞나 싶으셨다고. 이런 반응은 아주 정상이에요. 몸이 낯선 것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틀째 아침, 배가 전보다 덜 무겁다고 하셨어요. 아침밥을 드시고 나서도 그 꽉 찬 느낌이 좀 덜하다고, 뭔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는 감각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이게 뭔가 달라졌구나 싶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완전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힘들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았고, 다 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흘째부터 일주일 사이 선생님의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앞에서 시계를 보는 일이 없어졌고 몸이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먹으면 소화되고 소화되면 배출되는 그 당연한 리듬이 돌아온 거예요. 물론 모든 분께 사흘 안에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어떤 분들은 2주 가까이 걸리기도 해요. 특히 오랫동안 장이 느리게 움직여왔다면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몸은 느리지만 분명히 반응합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 자체가 치료의 일부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마시고 나서 복통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심하다면 양을 2알로 줄여보세요. 물의 온도가 너무 뜨거웠거나 아래수가 많았을 수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면서 천천히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변비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랫동안 장이 느리게 움직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조용히 영향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운 느낌, 밥맛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식사를 조금 했는데도 배가 빨리 부르고 더부룩한 것,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한 것, 저녁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수면이 얕은 것, 피부가 칙칙해지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장 기능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랜 변비가 지속되면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치질이나 항문 열상 같은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창피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실제로 아주 흔하게 겪으시는 문제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장이 조금 더 원활하게 움직이면 몸 전체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져요. 정향차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가져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밥을 거르지 마세요. 식사 후에는 위, 결장 반사라는 게 일어납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 대장이 자동으로 반응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반사가 하루 중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 식사 후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이 자연스러운 신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식후에 가볍게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셔도 좋고 아파트 복도를 10분만 걸으셔도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천천히,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세 번째, 화장실 갈 때 발 아래에 작은 발판을 놓아보세요. 발판이나 두꺼운 책을 발밑에 받쳐서 발이 바닥보다 15에서 20cm 높아지게 하시면 됩니다. 자세가 자연스러운 쪼그려 앉은 자세에 가까워지면서 항문 근육이 더 편하게 이완돼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큰 차이를 느끼셨다고 하시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세 가지예요. 정향차와 함께라면 시너지가 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어려울 것 같다는 댓글도 괜찮아요. 어떤 부분이 걸리시는지 알면 제가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참고가 됩니다. 다시 최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정향차를 시작하신 지 6주쯤 됐을 때였어요.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건강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딸이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삼계탕 해주려고요. 오랜만에 부엌에 서고 싶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이 돌아오셨구나. 몸이 편해지니까 밥맛이 돌아오셨고, 밥맛이 돌아오니까 상 차리고 싶어지셨고, 상을 차리고 싶어지니까 딸을 부르고 싶어지신 거예요. 한 끼 삼계탕이 그냥 삼계탕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변비를 낫게 해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침이 편안해지고, 하루가 가벼워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그 일상이 다시 찾아오도록 곁에서 돕는 것.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60세 이후의 변비는 장 근육 운동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 번째, 물, 섬유질, 자극성 변비약은 분명 도움이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근본 원인인 장 운동력 저하를 직접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통정향, 새 알을 뜨거운 물에 하룻밤 우려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드시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부드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비싸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공유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친구, 이웃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이 영상이 그분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오늘 제일 와닿았던 이야기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짧게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내 몸 편에 서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꽤 놀랐어요.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